네, 2021년 7월 17일 재원절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어제 이동재 기자 무죄 사건을 다뤘는데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도 지침 사건을 아십니까? 오래된 일입니다. 30년도 더 됐네요. 제가 대학 복학 4학년일 때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각 언론의 보도를 통제했다는 보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보도 지침은 없는가? 혹시 민원연이라고 하는 기관이 보도 지침은 아닌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은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언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겠습니다. 민원연의 태도를 보면서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 특히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인 것 같고요. 상당히 우리는 지고지선이니 건들지 마라. 나는 시민이니까 누구도 건들지 마라. 이러한 오만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발견됩니다. 이동재 기자가 무죄가 나오니까 민원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죠.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좀 구차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만 옮기겠습니다. 법원도 강력하게 질타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죄 선고를 빌미로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적반하장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네. 과거 이 시민운동을 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요, 그 무죄 선고를 빌미로 면죄부를 받은 양 진짜 기고만장하는 궤변을 내는 적이 있어요. 전 무수하게 봤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무죄 나왔을 때 반응한 거하고 채널A 노조가 발표한 성명하고 한동훈 씨가 발표한 거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궤변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말 민원연에서 이 정도밖에 발표 못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동재 측은 검언유착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향해 정치적 외압론, 정언유착론 등으로 공격하며 검언유착 의혹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다. 검언유착 없었잖아요. 검언유착이 있었으면 이 기자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누구를 같이 기소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난리를 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같이 기소하지 아예 못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기소하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애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검언유착이 없었는데 잘못했다고 반성하라고? 이걸 딱 보면은 봉건시대 때 사또가 누구 잡아와서 죄를 인정할 때까지 뇌죄를 내가 알렸다고 두드리는 게 생각납니다. 이 민주인사들을 고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고문입니다. 민원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명에는 선거 직후 검언유착 사건을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 등으로 지칭하며 민원연, MBC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본인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게 공작 아닙니까? 이동재 기자 사건을 꾸민 게 공작 아닌가요? MBC가 지혜 아무개 씨를 통해서 녹음을 했고 그걸 방송을 하면서 검언유착으로 특정을 짓고 또 그 다음에 KBS가 보도하면서 또 커졌는데 KBS가 특정 검찰과 짰다는 게 터져나오면서 사과를 하고 그러한 또 MBC는 또 MBC 기자는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를 하고 뭐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재 기자 사건만 보게 되면은 거짓 선동을 한 게 누굽니까? 자기들이 유령을 만들어 놓고 막 띄워놓고 그 유령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하고 그걸 인정하는 수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거 오만 아닌가요? 이거 독재입니다. 채널A 사건은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성명에 대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한마디 했어요. 민원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제발 민주란 단어 이 좌파하는 사람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민주라는 가치를 추락시키지 말라고요. 시민이란 단어하고. 민원연이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입장문을 또 내면서 과거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민원연이 고발자 역할이었죠. 이동재 기자 사건은 MBC가 처음
검언유착이라고 보도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민원연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한동훈, 이동재를 같이 기소하려다가 공모 혐의가 아무리 해도 드러나지 않자 그 과정에서 이동재 검사장하고 정모 부장검사가 몸싸움까지 하는 생쇼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고발했던 게 누굽니까? 민원연이죠.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 네, 한동훈 씨 요구입니다. 민원연이 고발자 역할을 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정권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니들이 밝혀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검언유착이라고 말하는 뻔뻔함, 총장을 배제해놓고 독직 폭행까지 동원해 사상 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이 양반이 한동훈 검사장 찾아왔다가 뭐 핸드폰 뺐니 많이 하다가 몸싸움까지 했죠. 세상에 이런 생쇼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 40대 후반에. 아이고 참.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 합리화에 말문이 막힌다 이랬습니다. 검찰이 몇 번 수사를 했습니까? 너무 수사를 많이 했죠. 미온적 수사? 진짜 민원연 이런 주장하면요, 빨간 거를 벗고도 까맣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씨에 대해 무혐의를 할 때 9차례 검찰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9차례나 이건 무혐의다 올렸는데 이성윤 씨가 수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성윤 씨를 조사해야지. 정진웅 씨를 조사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가 민원연에는 이른과 달리 민주가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 플러스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참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민변 사람들과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보게 되면, 야, 민변 사람들 참 탈핵 비판 같은 경우에 그냥 주장하더만요. 정권 바뀌었으니 재판부가 자기네한테 유리한 판단 해줄 수 있다는 생각하여서 그러는지 끝까지 밀어붙이더만요. 뭐 팩트란 걸 안 봐요.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봐갖고 그냥 늘어놓고 그냥 갑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사회 정의가 있는 건데 민원연이 그 모양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설명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백지죠. 근데 여기에 현미경 갖다 대고 확대하고 쭉 보면은요, 어느 하나 까만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내 현미경에 꽉 찼기 때문에 이게 흑지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게 민원연이나 시민단체 이런 민주를 주장하는 세력이 그렇다고 봅니다. 내 화면에 꽉 찼으니 검은색이 흑지다. 그게 어떻게 흑지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원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아까 조금 설명드렸는데 1984년에 동아일보고 조선일보에서 해직 기자들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동아일보 광고 사태를 계기로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해직 기자들이 나왔고 조선일보에서 좀 나갔고 80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언론이 그 후에 이제 한겨레가 되는데 그 중간에 85년도에 이들이 민중 언론을 향한 디딤돌로 말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창간합니다. 저도 이 말이란 잡지를 많이 봤습니다. 85년도면은 제가 이제 복학하기 전이네요. 말지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그때 삼민주의라고 해서 운동권에서 민중을 내세웠죠. 삼민주의, 민중. 근데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북한만의 민족이고 이들이 말하는 민주는 좌파만의 민주이고 이들이 말하는 민중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좌파, 자기들만의 민중이라는 게 제 최근의 결론이고 이들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말지가 86년도에 보도지침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며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시끄럽죠. 그래서 민원연은 고통을 받았고 그게 기폭제가 돼서 87년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6월 항쟁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누굽니까? 그 고문치사 당한 그 학생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었죠. 갑자기 생각이 서울대 언어학과의 박 누군가요? 근데 그걸 최초 보도한 게 누굽니까? 서울 대공수사분실에서
학생을 잡아가서 수사를 했을 때 최초로 보도한 거는 중앙일보였습니다. 아주 짧게. 그걸 동아일보가 딱 캐치해서 제대로 취재를 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민원련 뭐 했습니까? 정치적 사건만 다뤘지 팩트에선 우리들이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적인 게 뭐였냐? 이 최초로 이제 학생이 죽었을 때 가까이 있는 용산에 있었으니까 중앙대병원으로 갑니다. 그걸 이제 처음 이렇게 봤던 의사가 이상하다라 그러는 거죠. 그때 이 목이 눌린 흔적이다. 이건 물고문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걸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치안본부에서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탁 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어요? 책상을 탁 치면? 그러면서 이제 커지면서 그게 6월 항쟁으로 가는 겁니다. 보도 지침이 아닙니다. 동아일보가 한 겁니다. 황모 기자가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근데 87년 그렇게 민주화를 통해서 그해 연말에 선거를 했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DJ하고 YS가 단일화를 못합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JP도 단일화 안 합니다. JP는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YS를 지지하느냐 DJ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그때는 민주인사 지금 보면 좌파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세가 많은 YS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는 비판적 지지파가 YS로 몰리고 그래도 선명한 DJ를 가야 된다는 DJ파가 가렸는데 결론적으로는 1등은 압도적으로 노태우, 2등은 YS, 3등은 DJ, 4등은 JP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그들이 바라는 건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세계 최초로 국민주 언론인, 신문인 한겨레를 창간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때는 여기에 상당히 동조했기에 한겨레 창간 멤버로 주주가 됐습니다. 노가다에서 번 돈, 그때 좀 노가다 좀 했어요. 저기서 서울 극동 아파트에 가서 이씨로 불리면서 좀 짐 좀 줬는데 그 돈 아껴가지고 5천 원인가 해갖고 10주 샀었는데 딴 사람은 배당 다 주고 저만 배당 안 주고 있네. 그게 모태랍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삼민주에 따른 그 단체가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시민으로 감시하겠다면서 선거보도 감시연대회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게 그때 저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일할 때인데 이자들이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족벌 언론을 비판합니다. 언론 권력이라고 하면서. 제가 언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언론학을 일부러 공부 안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들 이렇게 만나고 또 신방과 가서도 가끔 특강을 요청하면 제가 합니다. 하긴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신문방송학하고 제가 겪은 이 언론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 공부하면 연락가봐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오히려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온화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문제 많이 고민해 봤어요. 온화가 있으면 지금 언론의 문제는 있습니다. 과거 해방 전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이 동아일보를 이렇게 키워왔지만 그 양반이 편집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신문을 만들도록 했고 편집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외압 인촌이라는 사람은 돈을 쭉 풀면서 이렇게 하라고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덕택에 송진훈이 누구니 또 3.1 운동까지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쭉 상황이 변하면서 지금은 제가 언론사의 문제점은 신문사의 오너하고 주필하고 편집국장하고 이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큰 방침이 정해지면은 논설은 논설대로 취재는 취재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국장이 내려와서 편집국장이 각 부장들한테 지시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논설실에는 주필이 얘기하면서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화의 의견이 방영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거죠. 적어도 70년대까지는 글쎄 뭐 보기 나름인데 사주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사주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언론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쪽은 이 주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너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가들이. 이게 문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순간에 동아일보고 조선일보는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사가 주식을 다 사면은 그 회사의 기관지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 사면 권력의 기관지가 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합뉴스니 뭐니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는 오나가 없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겁니다. 오나가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하고 오나의 입김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지만 오나가 주식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빚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빚이 없고 동아일보도 거의 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봉급이 많느냐? 아닙니다. 저 기자하면 할수록 좀 봉급에 있어서는 상당히 처연한 느낌이 드는데 어떨 때는 좀 슬프더라고요.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퇴직할 때가 되니까 참 언론사가 이렇게 봉급 적게 주면은 언론사도 어려워요. 봉급 적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끔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건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판했어요. 조중동 언론들이 오나가 있기 때문에 오나만 딱 잡으면 오나가 시키는 대로 해서 권력의 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면도 더러 있겠죠. 그러나 100%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종이가 있을 때 이거 백지인데 여기 글씨 하나 있는 거 요것만 확대해서 크게 이게 검은 종이다 하면 그럼 아니죠. 보편적인 걸 봐줘야지. 그리고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해직자가 나오고 더 나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탈진실 시대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은 언론 해직자가 나온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동재 기자가 대표적입니다. 그것도 검언 유착도 아닌 걸 가지고 검언 유착이라고 꾸미는 공작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고발해 준 게 민원연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연은 누구든지 정보를 만들어 가공해 퍼뜨릴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거짓 왜곡 편파 보도 역시 범람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워치독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 왜곡 편파 보도를 해왔던 것이 저는 민원연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동재 기자 무죄 선고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랬더니 거꾸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동재 한동훈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민원연입니다. 그야말로 거짓 왜곡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민원연이 그런 기관으로만 있었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왜 사람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 있죠. 사람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타일르고 해봐야 어차피 삐딱한 사람은 안 된다. 저도 요즘 와서는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어렵다. 안 되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군인들이 사고를 치면 막 흥분들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군인들도 국민 중에 하나거든요. 어차피 싹이 안 되는 애는 안 되는데 군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더 욕을 하는데 군인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는 배신자는 배신아닙니다. 대한민국 배신하고 북한으로 가는 군인은 있으면 그런 자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 바뀌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한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법대를 나왔고 제 또래입니다. 아주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입니다. 학생운동 갔다가 강제징집당하고 근데 학교는 제대로 졸업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89년이니까 저보다 조금 늦게 졸업했는데 그리고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쯤 다니다가 공부를 했죠. 38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MBC하고 접촉해서 MBC 고문 변호사처럼 하면서 그때 MBC 측에서 그 누굽니까? 연대 나온 기자가 썼죠. 엑스파일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 씨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 내부 문건을 보고한 것 때문에 MBC가 소송을 당했는데 그 삼성의 엑스파일 사건 관련된 MBC 측 변호인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MBC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덕택에 2009년도에 민주당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4년 동안을 기자만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기자도 안 하고 언론 소송 몇 개 해주다가 이렇게 툭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언론도 알고 법도 아는 그런 전문가로 쫙 가버린 거죠. 그리고 18년에는 이 민원연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기관 조직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2018년에는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19년도에는 문재인 정권이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8월 달입니다.
방통위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방송이 좀 편벽된 쪽이 하도록 잡아주는 건데 사실은 위원장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한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결국은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조국 씨도 이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야당이 매우 반대했지만은 9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서 임명장을 줍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 달에 위원장 임기 연장도 했죠. 또 1년 연장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원련 사람들이 이렇게 한상혁 씨가 방통위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힘들어졌던 게 뭔가 하면은 채널A하고 TV조선이 재승인 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이 기준만 바꾸면은 뭐든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사고, 민사고처럼 막 그런 것들이 다 힘들고 상상고 이런 게 계속 자사고 평가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 준비한 게 다 헛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저들이 보기엔 보수고 적폐겠지. 그런 언론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보수 언론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 위축되죠.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한동안 채널A 많이 나가더니 왜 안 나가냐고. 글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민원련 쪽에서 저에 대한 댓글을 많이 달았고 부담되면 나도 안 간다 뭐 그런 거죠. 뭐 저쪽 채널A에서도 뭐 크게 좋아하지 부담스러워하니까 좀 아이 형님 그러기로 그럼 뭐 그러고 말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뭐 그거는 제가 뭐 시비 걸 생각은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안 들면 민원련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그게 여론인 척하면 방통위가 그걸 보고 이렇게 부정적인 게 평가가 많으니 너는 편벽된 발언을 했다,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승인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가려는 거죠. 그러면 언론도 기업인데 그럼 직원들도 다 뽑아놨는데 봉급 못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널들은 빼고 이제 중립적인 뭐 친정부까지는 아니라도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들로 가는 거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모든 조직은 아생연후의 살타입니다. 천하의 동아일보 보고 친일했다 그러는데 동아일보 그때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생이 안 됩니다. 약간 변신을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을 하는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궤변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눈에 이건 안 보고 남의 흠만 보는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사회적 정의가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죠. 좀 심하죠. 이 민원련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은 문정권이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아까 한상혁 씨가 민원련 공동대표를 하고 있다가 방통위 위원장에 임명된 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이미 아시는 거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민원련 상임대표를 했던 최민희 씨가 방통위 부위원장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김유진 코바코 비상임이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럼 김유진 씨는 누구냐? 민원련 사무처장을 지낸 분입니다. 코바코는 뭐냐? 한국방송광공공사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각 방송사들이 광고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방송사 접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바코에 거쳐서 코바코를 통해서 합니다. 코바코는 그냥 수수료 거저 챙기는 아주 편한 기관입니다. 그럼 민원련 사무총장을 민주언론 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기관에 보냈다가 비상임이사로 보냈다가 방심위원회 왜 보내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죠. 그분은 정민영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분도 민원련 전청위원을 했었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유진 씨가 방심위원으로 가면서 코바코 비상임 이사에는 신미희 민원련 사무처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원련이 다 저희 같은 기자들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은 그냥 있지만 그 위에서 오너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심이라든지 언론기관 기관장들은 민원련이 차지하면서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사주가 조선일보 사주가 이 정권이 바란 민원련이나 이 정권이 말한 대로 약간 따라가게 되면 그걸 나중에 가서는 친일이라고 주장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옛날에도 버텼던 건데 그 중에 일부 찾아서 친일행위였던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좌파 인사들입니다. 저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고 뭐 동아일보 오나나 조선일보 오나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유 저분도 상당히 애를 먹고 나름대로 막아주고 있구나. 그런 게 인정이 되니까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코바코 비상임 이사인 윤성옥 씨도 방심위원으로 민주당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바코 사장인 김기만 씨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대는 게임물 등급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조금 아는 분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방심위원도 지냈고, 그리고 유민영 이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충축관장, 문재인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죠. 때문에 코바코 노조에서는 코바코가 방통위의 인사적체 해우소인가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더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자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면서 더 신문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봐야 되지만 방송은 귀만 열어놓고 그냥 들리는 보통 국민들 보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권 관계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갖고 방통위, 방심위, 코바코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정치적 성향을 갖는 인사들을 보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권에서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당이 방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MBC, KBS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송개혁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편향적 지적이 이어지면 방송 장악 논란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인사를 보내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다. 그렇게 비난을 들어오면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이런 불만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간부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인사라는 겁니다. 글쎄. 아까처럼 민원연처럼 이동재 기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 목인 6명의 방심위원을 자기네가 임명해서 출범시키려고 그래요. 야당은 3명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에 가니까 3명을 임명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마나 고민 중이에요. 지난번 야당이 총선 끝나고 나서 위원장 배분에 참석 안 했다가 전 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니까 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3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마구 흔들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진중권 교수도 한마디 했네요. 참 촌철살인이 하는 말인데 사회적 흉기가 된 민원련은 스스로 해체할 때가 됐다. 사회적 흉기입니다. 흉기. 공작 정치로 이동재 기자는 옥살이를 해야겠고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을 당하고 4차례나 좌천됐다. 동료 시민에게 이동재도 시민이고 한동훈도 시민이죠. 이러한 폭력을 가하고도 반성과 사과를 모르니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다. 그리고도 시민단체란 너울 쓰고 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기레기라고 비판하신 분들 많죠. 늘 잘한 거 아니까 저도 달게 밟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입을 닫고 기자들을 월급쟁이화 시켜버리고 시키는 것만 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와글와글 떠들으니까 다수가 원하는 게 이거다 하면서 인민민주주의로 달려가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고 문 정권이 하는 건 비판하지 말고 그걸 민종이라고 합니다. 민중 관심 좀 되네. 대한민국 언론을 망치는 자 누구인지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망치는 그 자들에게 분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